자, 연력학 51번입니다. 연력학. 설명 문제네요. 자, 보세요. 준평형 과정, 준정적 과정, 정적 과정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되면 제일 핵심 키워드가 정적 과정이에요. 정적 과정. 그 열량은 du 플러스 pdv인데 이 정적 과정은 최적 변화가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와 같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했죠? 52번부터 하면 되겠네. 52번까지 했네, 보니까. 52번은, 자, 온도가 20도씨인 흑체가 80도씨가 되었다면, 방사는 복사 에너지 몇 배가 되는가? 에너지는 어때요? 절대 온도에 4승이 비례한다고 그랬죠. 복사 강도, 복사 에너지는. 그래서, 4승이 비례하니까 20도씨하고 80도씨는 이게 무슨 온도예요? 절대 온도로 되겠죠. 절대 온도 B로. 그래서 온도가 20도, 80도 되면은 요거의 4승. 만큼 복사 강도가 증가한다. 이게 2.1. 2.1배가 증가합니다. 53번에 일반 기체상수 아니다. 그냥 기체상수입니다. PV는 RT라고 하는 상태만 익혀서 이런 R을 말하겠죠. 또 PV는 라지 V는 NRT 할 때 이 R은 R 바라고 그래서 요게 일반 기체상수고 요거는 이제 기체상수인데 일반 기체상수는 그냥 기체상수에다가 뭘 곱해요? M이 뭐예요? 분자량을 곱한다. 이 정도면 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번 일반 기체상수는 이 일반 기체상수 모든 기체마다 같아요. 그냥 기체상수는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죠. 고유한 값을 갖습니다. 기체상수는 물질에 따라 다르죠. 종류에 따라서. 또 다번에 어떤 물질의 기체상수는 R은 일반 기체상수를 그 기체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돼요. 그죠? 분자량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되고, 라번이 PV는 RT에서 R은 뭐예요? 기체상수예요. 일반 기체상수는 아니죠. 라번이 잘못됐습니다. 54번입니다. 이상기체의 등온, 여기도 등온이 중요하죠. 엔탈피는 제가 엔탈피는 펑크션의 온도의 함수고 내부 에너지도 온도의 함수다고 한 적 있죠. 기억나시나요? 즉 다시 말해서 엔탈피는 CPDT고 DU는 내부 에너지는 CVDT죠. 기억나나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없다면은 온도 변화가 없다면은 다 제로가 됩니다. 엔탈피나 내부 에너지는 온도 변화가 없으면은 제로다. 이게 제로란 얘기예요. 변화량이 제로란 얘기니까 불변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엔탈피가 제로가 아니라 엔탈피 변화 값이 변화량이 제로다. 그래서 엔탈피는 불변한다는 얘기죠. 55번 보시면은 어느 이상기체 1kg을 여기도 일정 압력이 중요해요. 일정 최적이다. 참. 일정 최적이 중요해요. 최적. 등적. 일정 최적인데 일단은 그 열량은 나와 있고 이 갑자기 왜 정합 비율이요? 왜냐면은 그 열량 구하는 게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기체일 때는 정압일 때는 정압비를 쓰고 정적 과정일 때는 정적비를 씁니다. 그죠? 그럼 이게 정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정적비율을 구하라고 해야지 왜 정압비를 구하라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정압비율을 구하라고 해서 참 이게 좀 복잡하죠. 그러나 어떻든 정적비율부터 구해야
그 다음에 정합 비율이 나와요. 왜냐면 CV는 M 델타 T의 Q인데 우리가 정합 비율에다가 정적 비율을 빼면 뭐가 돼요? 기체상수 나온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정합 비율을 구하라고 했지만 정적 비율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정적 비율에다가 기체상수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구해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구하고 이걸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부터 구한 다음에 구해야 돼. 이거 넣어가지고 구하시든가 먼저 넣어서 구해보고 어떡하. 글쎄 여기다가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 식을 여기다 넣든가 아니면 따로 이걸 구해가지고 넣든가. 구해가지고 넣어도 괜찮아. 뭐 천천히 하세요. 뭐 식이 뭐 복잡. 이거부터 구합시다 그러면. Q가 얼마냐면은 836입니다. 질량이 나와 있나요? 질량은 1kg, 그죠? 1은 하나만 하지만 하세요. 온도차가 얼마냐? 100도, 20도 빼. 100에서 20도 빼면 온도차입니다. 이 값이 이제 CV인데, CV 대신에 이제, 이거 그냥 눌러서 그냥 합시다. 10.45. 이게 나왔는데, 그래서 CV에다가 10.45를 집어넣으시고, R이 얼마냐? R은 아까 여기로 하면 되겠네, 그죠? 어? R은 이거니까 M분의 그냥 여기다 넣읍시다 그냥. M이 얼마인가? 잠깐만 봅시다. 분자량 2라고 그랬죠, 그죠? R바는 이거 뭐 848로 하면은 단위가 안 맞고 참 이럴 때 이제 고민이에요. 848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이걸로 외운 거는 8자, 4자, 8자가 암기가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로 한 건데, 다만 이거는 공학 단위로서 잘못했다. 킬로몰, 미안합니다. 이러한 단위입니다. 이러한 단위인데, 이게 지금 단위가 안 맞아. 이건 공학 단위, 이건 SI 단위잖아요. 그죠? SI 단위로 해야 CP도 SI 단위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 놈이 있죠.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고치자. 그러면 여기다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9.8 곱해야지. 이 뉴턴에다가 뭐예요? 줄이잖아요. 아주 단위 안 맞았네 이거. 킬로줄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킬로줄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1000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1000을 나눠준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다 1000을 나눠줘야지 곱하기 10 마이너스 3승 하든가 나눠줘야지 비로소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몰 독해에서 킬로몰이 일단 맞아요.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몰 K로 바꿨어요. 아래에 있는 2라고 하는 이 분자량의 단위는 뭐예요? 아시는 분? 따라서 킬로몰이 없어지고 이걸 때리면 어때요? 단위가 뭐가 나올까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 K 나오나? 어떠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 K 나오네, 그죠? 계산기 때리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네. 14.6이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저 같으면 이제 848로 사실 했는데 난 848로 할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이게 8.31이니까 아예 이걸로 외워버리는 사람도 어때요? 일반 기체함수를 이걸로 외우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걸로 외웠으니까 저한테는 뭐 묻지 마시고 여러분은 새로 그래도 저는 아직도 이 숫자라는 게 이거보다는 좀 더 친감이 가서 저걸로 외웠지만 848 있고 왜 848이 저는 자료에 747 전보여기 있더라고. 747 요새도 있나요? 옛날에 그 747 전보여기 그래서 848 괜찮다 싶었는데 831도
일본에 731 부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괜찮겠네. 이거 이렇게 외울 수 있다. 그죠? 나는 이것조차 암기 안 된다면 저 밑바닥부터 끌고 와야 돼. 어떻든 이 숫자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정적비율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정합비율을 구하고 정합비율도 기차함수가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또 일반 기차함수 가지고 또 구해야 되니까 몇 단계를 거쳐서 가죠. 그러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6번을 보시면은 실린더 내에 유체가 뭐 있고 열을 내변의 변화는 뭐 어떤 그림으로 실린더죠. 내에 유체가 어떤 유체가 있는데 바깥에서 밀었네. 2를 받았어. 68을 먹어라. 2를 받고 피톤이 어때요? 이렇게 이제 압축이 되니까 열이 나갔어요. 36이.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68을 먹어라 하고 줬는데 뱉어낸 거는 36이야. 그럼 안에 얼마가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축적됐다는 얘기예요. 68 빼기 36이 답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답이요. 이게 이제 내부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게 답인데 그냥 이거는 그냥 알 수 있어요. 에너지 보정 법칙으로. 근데 일단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딘가에 보세요. 이걸 가지고 해볼까 그러면은 자, 이 피톤에다가요 열을 먹어라. 열을 주면은 일은 나가죠. 그럼 열을 주면 그러니까 일이 나갑니다. 안에 뭐 내변에 증가하니까 열은 주면은 플러스고요. 일은 나가면 플러스예요. 왜? 이게 등식이 돼야 되니까 부호가 같아요. 들어온 열이 플러스고 나간 일이 마이너스예요. 자 다시 들어온 열이 플러스 나간 열이 플러스예요. 근데 여기서 2를 주면 2를 먹어라 줬으면 열이 나가죠. 이 두 개가 같은 부호여야 돼요. 그러니까 2를 먹어라 주면은 마이너스고 열도 나가니까 마이너스예요. 이게 등식은 좌우가 같아야 되니까 플러스 보로만. 그래서 이거를 열을 부호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열은 요 열을 우리가 공급열이라고 부르고요. 공급열. 방출열이라고 불러요. 공급열은 플러스라고 우리가 공급열 그러면 부호가 없어요. 그냥 공급열 하면 돼. 근데 열 할 때는 플러스라고 방출열이란 언급을 하면은 마이너스 아니에요. 방출열 10이다. 방출열. 근데 방출열 안 하고 열 그러면 마이너스라. 방출열이 10kcal다 그러면 맞는데 열하면 열은 마이너스 10이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호가. 이해되십니까? 1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건 무슨 일이냐면은 팽창일이요. 팽창일이 10 그러면은 1이 10 그래요. 이건 압축일이에요. 압축일이 20 그러면은 맞아. 압축일이 10이에요. 근데 그걸 1 하면은 마이너스 20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호예요. 여러분 부호라는 게 음양이론입니다. 동양에서는. 음양 철학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남자가 플러스 여자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죠? 하늘과 땅 동양 사상은 음양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호라는 게 음양인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헷갈리기 시작하면 되게 헷갈려요. 그죠? 그렇게 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얘기를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 연력과 일법칙 할 때 델타 Q 열량의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다가 이 식이 기억날 거예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다면은 열량의 변화량이 나중열 빼기 첨열이니까 열량의 변화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일단 이거는 나가니까 나간 열은 뭐예요? 나간 열이 뭐요? 이거네 이게 마이너스 36이란 말이게. 이거는 몰라 구하라고 그랬고
1은 뭐예요? 1이 들어와 나가, 이거. 68이. 1이 들어와. 어디 있냐? 1이 들어온 일이. 이거네, 이거. 어? 그리고 1이 마이너스 68이다, 이거. 그죠? 코로 델타 U는 이항하니까 68 빼기 36이 돼서 32가 되는데,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 식의 문장은 부를 알아야 돼. 그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없이, 그냥 68을 넣었는데, 68을 다 뱉어놓은 게, 먹은 만큼 뱉은 게 아니라, 먹긴 68 먹었다가 36만 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안에 배 속에 들어있는 것은 32다. 내변에. 답이 나와. 그죠? 답이 나와. 그러나 이 식으로 할 때는 부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57번에, 57번 보시면은, 카르노 사이클, 이상 사이클입니다. 카르노. 어? 가만있어. 내가, 맞는데? 32가 증가. 이게 플러스 아닙니까? 32가 플러스니까 증가예요. 마이너스는 감소고, 이게, 증가된 건 다 알죠. 감소도 있네, 여기. 카르노는 알다시피 이렇게 두 개의 등원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 엔트로피 일정한 과정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됩니다. 등원 압축, 단열 압축, 등원 팽창, 단열 팽창인데, 등원 압축을 등원 흡열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고요. 등원 팽창은 등원 방열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열 압축이라고 얘기하지, 단열 흡열은 말이 안 되죠. 단열은 열이 안 들어오는데, 두 개의 단열 과정과 두 개의 등원 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죠? 가액은 당연하고. 사이클에서 총 엔트로피, 이게 이제 참, 이게 가역 사이클이에요. 카르노 엔진은 가역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카르노 엔진은 가역기관은 엔트로피 변화가 없어요. 이거 쉽지가 않은데. 어떻든 좀 어려운 얘기지만, 가역 사이클은 엔트로피 변화가 없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안 배웠던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 그래서 이 문제도 안 냈어요. 근데 클라우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적분인데, 그냥 써면 혹시 모르니까, 순환 적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로테이션에도 순환 적분, DS, 순환 적분의 T분의 DQ는 이건데, 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0보다 같으면은 가역이에요. 가역 사이클일 때는. 0보다 작으면은 비가역이에요. 왜냐면 헷갈릴까 봐서 그래요. 이 순환적분에서 0보다 작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감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순환적분이라는 이 틀 안에서 그냥 폐적분에서 그냥 이 틀이다 그냥 알아두시고, 이거하고 헷갈릴까 봐서 하는데, 그러나 비가역 사이클에서는, 가역 사이클은 엔트로피가 변화가 없고, 비가역 사이클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거 헷갈려요. 그러니까 비가역 사이클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보시고, 가역 사이클은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그러나 클라우시 부등식은 또 이렇다. 비가일 때 0보다 작다. 그죠? 물론 가역은 미꾸르니까 그건 이해하실 거고. 그래서 나번은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 열전달은 등온. 그죠? 단열이라는 것은 열전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단열이 뭐예요? 열 출입이 없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등온에만 있겠죠. 1의 전달은, 여기 보세요. 1은 예를 들어서 면적인데, 아래쪽 면적은 무슨 일이에요? 절대일인데, 1이란 게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도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1은 등온이나 단열에다 압축일이고요. 요거 두 개는 팽창일이에요. 그죠? 1이란 것은, 단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등온 과정에서도 일이 발생하죠. 일이 존재하죠. 압축, 팽창. 그래서 라번이 틀린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58번은 개가, 아까 개, 요런 게 이제 개. 개가 뭐냐? 개가 주의하고 경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루고자 하는 영역이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 개는 우리가 뭐 친목개는 친목 목적이고 또 뭐 반지개는 반지가 목개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개도 개방개냐 밀폐개냐 단열개냐 뭐 고립개냐 뭐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그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설명했나 모르겠네. 설명 옛날에 했죠. 연력학할 때 개방개 밀폐개 얘기를 안 했어요? 했으니까 됐네. 그럼 말할 필요 없네. 개 얘기했어요. 하여튼 개의 온도가 300도씨인 주위로부터 단열되어 있고 개가 온도 300도씨인 그러니까 개가 뭔지 모르지만 아마 실린더겠어요. 내가 볼 때는 실린더 같다. 내가 볼 때 이거는 실린더. 이게 몇 번이요? 58번. 개 동그랗게 해야 되는데 실린더가 완전히 동점을 완전히 주위하고 이 주위하고 완전히 어때요? 개 안에하고 이렇게 단열돼 있고 주위에 대해서 이 주위에 대해서 일을 했다. 이게 피톤이 팽창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그죠? 일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해서 이게 됐는데 이만큼 팽창했다는 얘기. 일을 했어요. 단열재고 일을 했어. 자, 그 얘기가 거기까지 얼마 1200을 했네. 일을 팽창일이죠. 1200 팽창일을 했다는 얘기죠. 옳지 않는 건 그다음 뭐라고 써있나? 개의 내부 에너지는 1200kJ 자, 이 안에서 자기는 바깥에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바깥에서 공급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는데 뱉어냈네. 그럼 배가 홀쭉해지죠. 얘가 내부 에너지가 1200이었대요. 1200이 마이너스 된 거예요. 감소된 거고 에너지 보존이니까 내부 에너지는 그만큼 감소된 거예요. 지 배가 홀쭉하면서 바깥으로 배가 하여튼 바깥으로 일이 나갔어. 맞는 거네. 개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단열은 엔트로피가 변화가 있다 없다. 엔트로피는요 온도 절대 온도분의 열량이니까 단열은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 단열 과정은 등 엔탈피 아니에요. 엔트로피예요. 엔탈피는 어때? 등 엔탈피는 교축이에요. 교축. 응? 외우세요. 교축 과정. 교축 팽창. 교축 과정. 그것까지 뭐예요? 일단 나번 됐고 답은 열점달은 등온 과정에서만. 이게 무슨 등온이 어디 있어? 가만히 있어봐라. 이 말 자체가 단열이라고 그러는데 등온이란 말은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58번인데 잘못 읽었어요? 58번에 잘못돼요. 답은 주위의 엔트로피는 없다니까. 주위고 개고 엔트로피 변화가 없어요. 단열인데 무슨 엔트로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답이 답이네. 딱 보이네. 라번은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니까.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맞네, 그거는. 맞네. 그러니까. 잘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답은 틀리죠. 요 얘기가, 나번, 가는 다 감소한다고 그랬잖아. 이거는 내부 에너지가. 맞고. 나번은 엔트로피 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문제는 전혀 모르는 사람도요. 나번 엔트로피 감소하지 않는다. 라번도 엔트로피 감소하지 않는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는 답이 아니에요. 일단은. 찍어도 가번 아니면 다번입니다. 그죠? 확률을 높이려니까. 그냥 찍지 말고 딱 문제를 보면은 두 개는 답이 아닐 것이 바로 표가 납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눈치껏 알아요. 잔머리 조금만 머리 써도. 에? 그냥 막 찍는. 눈치 빠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 출제 비용은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얼마 받는지. 꼭 밝혀야 되나, 여기서? 20문제에 5만 원 받는다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냥 어디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자라면은 그렇게 연구를 무지하게 해가지고 문제 낼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잖아요. 아니, 국가, 사법고시도 지금 문제 잘못됐다고, 수능도 문제 그건 투자를 엄청 합니다. 엄청 투자해서 합니다. 이거는, 글쎄, 이 문제는 얼마나 투자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문제 내는 사람들이, 나 이 문제를 완벽하게 내겠다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내줄 정도로 대우를 해줄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틈이 있다 이거죠. 신이 아닌 이상 문제를 딱 보면은 답이 어딘가 보여. 그죠? 에?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답을 고를 수가 있다. 국어만 알아도. 그죠? 정신 바짝 차리면 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할 때는요, 결국 찍죠. 찍은 문제를 이제 찍어서 이제 하면 되는데, 꼭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풀고 이렇게 쭉 이제 다시 한번 볼 때, 찍은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이에요? 나는 복이 없어. 아까 찍은 거 답이 아닐 거야 하고 꼭 고쳐요. 그래서 틀린다니까. 딱 찍을 때요, 그 영감이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이거 답이 이거 같다면 딱 찍은 게 답인데, 그다음부터는 아닌 것 같아. 찍어놓고 난 다음에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게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있어요, 사람이. 그죠? 나는 복이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분명히 내가 찍은 건 답이 아닐 거야. 라는 최면에 걸려가지고 엉뚱하게 찍어서 꼭 틀리더라고. 찍을 땐 항상 처음에 찍은 게 답이라. 알겠어요? 고치지 마세요. 그죠? 고치지 마. 고쳐서 맞은 사람 별로 없어요. 어쨌든 가나다라니까요. 고를 수 있다니까. 그리고 틀려도 감점 없어요. 근데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틀려만 감점 준다면 이제 겁나죠. 겁이 나는데 틀려도 감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냥 하세요. 그 다음에 59번에 표준 대기압이 얼마인가? 답 나왔네. 101kPa. 외웠죠? 외우나? 이건 다 알죠? 알고. 60번에 비열이 나왔어요. 비열. 1kg을 1도 K 단위 온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열량. 공기의 비열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글쎄. 비열비라고 하는 것은 CV의 CP인데, 공기는 요새 잘 모르니까 옛날에 0.249 이게 0.17이었어요. 그 공학 단위로. 그래서 1.4 정도 나왔는데, 글쎄 공기의 비열비는 내가 볼 때는요, 공기의 비열비가 온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비열은 온도의 함수다.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면은 비열비가 온도가 증가하면은 비열이 온도 함수다.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한다. 그러니까 비열은 온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비열비는 정적 비열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니까 비열비는 똑같아요. 내가 비열비 다르단 말 못 들어봤어요. 비열비는 온도가 변해도 일정하다라고 알아주세요. 비열비는 상수요. 그냥 공기. 근데 단원자 분자는 비열비가 전에 단원자 분자는 1.6 정도 되고요. 2원자는 1.4, 3원자는 1.3, 4원자, 5원자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분자 돼가지고 액체나 고체는 어때요? 1이죠. 그죠?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1.6이란 1.67도 돼요. 1.6이란 어바우트지 뭐. 근데 공기의 정합 비열은
온도의 함수입니다. 온도가 조금 변해요. 비열이 온도에 따라 일정한 게 아니라 온도가 변하면 그냥 비열은 변해. 정적 비열은 정합 비열이든 변하는데 액체 비열은 1에 가깝다. 가깝다라는 것이 뭡니까? 1이란 얘기예요. 1에 가깝다는 1이 아니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죠. 1에 가까우면 1이라 봐야지. 네? 1이에요, 1. 근데 엄밀하게는 1에 가깝다가 맞겠다. 완벽하게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비열비, 액체는요, 비열비 자체가 1로 돼 있어요. 정적 비열, 정합 비열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1이라고 봐야지 1에 가깝다는 1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번이 틀리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1번은, 또 기네, 길어. 길 때는 일단은요, 우리가 항상 시험장에서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우리 긴장하니까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기니까 문제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답부터 보는 거야, 답. 가나다라부터 보면 안 돼요. 항상 가나다라는 사실 가려야 됩니다. 엄밀히 가리고,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정확히 파악 안 되면은 문제 풀지 마세요. 그죠? 문제를 읽어보면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다라 보면서 그냥 푸는 거야. 어떻게 그게 풀어지나 모르겠네. 급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문제, 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더라고. 문제는 대충 봐. 문제는 대충 봐. 가나다라를 자세히 보는 거야. 그래 됩니까? 문제를 정확히 봐야 돼. 문제를 정독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상당히 많아. 그렇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핵심을 찔렀네요. 그러니까 답이 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깝깝해. 이해가 안 되고 자꾸 문제 보면은요, 정신이 나중에 혼미해진다니까요. 61번도 물론 길어요. 숫자도 많이 나오고 세 줄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핵심이 일단 열량을 구하려겠다. 열량을 구하라. 그거부터 먼저 찾으세요. 열량. 근데 열량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열량 구하는 식들이 많은데 그러면 야 이거 보니까 뭐 지름 이거 어렵다. 이거 뭐 원통 얘기하고 난리 났네 이거. 이런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이런 문제는 풀지 마세요. 이 시험에 떨어진 사람 제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우리 학생 중에 실력이 있어요. 내 학을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떨어졌어. 너 시험 어떻게 봤냐 했더니 문제 어렵더라. 문제 쉬웠대요. 그건 어떻게 푸냐? 1번, 2번, 3번, 4번 푸는 거 5번 쭉 푸는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61번이네. 61번 나왔어요. 61번도 푸는 거야. 아는 문제란 말이야. 걔 입장에. 다 아는 문제니까 풀었어. 푸는데 답이 안 나오네. 또 한 번 더 풀었어. 이상하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분명히 자기는 맞게 풀은 답이 안 나오는. 그럼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실수했든가 아니면 문제가 틀리든가 둘 중 하나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이거 자기 실력이 있으니까 그죠? 또 풀어. 안 나와. 이상하다 이거. 열받은 거야, 이게. 또 푸는 거야. 여기 한 10분 풀고 있는 거야, 10분을. 이게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이게 안 나온다. 또 풀어. 골똘히 생각하는 거야. 왜 안 나올까? 시간은 가죠. 시간은 가네. 그래서 자기는 이해를 못 하는 거 안 나오니까. 아예 모르면요, 넘어가는데, 아는 문제거든. 자,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맥혀버리는 거야. 여기 시간 한 20분 소비하고, 안 되겠다면 100문제는, 여기 80문제 나오죠? 80문제. 80문제 나오는데, 그래서 61번, 한 65번 푸니까, 감독관이 10분 남았습니다. 이러는 거야. 10분 남았습니다. 빨리 정리하세요. 15문 남았거든요? 뒤에 문제 보니까 뭐,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초읽기에 몰려요. 시간은 없지. 막, 아는 문제도 안 보여. 막, 답부터 보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앞에 마킹도 안 했어, 아직. 마킹부터 해야 되는데. 막 이러다가 정신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헌성은 푸는 거예요. 못 푼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5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70번 풀었는데 5분이야. 큰일 났어요. 큰일 났네. 그때부터 마킹 막 해. 마킹도 막 제대로 못 해. 하면서. 이거 다 아는 문제인데 4분지로 찍는 거예요. 마지막 이 과목이 한 과목이거든요. 반밖에 못 풀고 반 못 풀었거든요. 근데 반 푼 게 또 다 맞느냐? 그것도 아니요. 과락이 돼, 과락이. 과락으로 들어요. 나머지는 다 맞았어. 거의 8, 90점 다 맞은 거야. 1, 2, 3 과목은 다 맞았는데 마지막 과목을 이 과락이 나온 거야. 그럼 어때요? 그거는 떨어진 거야.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어떻게 요령 알려드릴게요. 1, 2, 3, 4로 순서를 푼 게 아니야. 처음에는 전체 문제를 훑어봅니다. 1번, 2번, 3번 답이 어떤 답이 딱 보여요. 이거 답. 보이는 답을 얼른 체킹하세요. 보이는 건. 공부한 사람들은 답이 바로 보이는 것도 있어요. 간단하게 계산 문제는 복잡하게 놔두고 설문 문제만 똑똑똑똑 해서 외웠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법규 같은 거. 80문제 나오면은요. 80문제를 빠른 시간에 끝까지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딱 보니까 얼중 이제 공부해서 찍었는데 아이고 평균 60점 넘어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 그때부터 안도와 한숨이 다 나면 합격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자기 생각이죠. 근데 본인은 그 생각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얼추고 60점 넘어간 거예요. 이제는 됐다. 그 다음부터 풀면은요 초읽기 안 몰립니다. 알겠어요? 초읽기 몰리면 바둑에 진 거 아시죠? 에? 그러니까 다 풀려고 하지 말고, 그죠? 풀 수 있어도 복잡한 건 넘어가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나중에 시간 남을 때 여유 있게 풀으란 말. 알겠어요? 왜? 이게 과락이 있는 시험이거든요. 과락이 없다면 또 문제가 달라요. 과락이 있을 때는 어느 한 과목도 40점. 20문제, 8문제까지는 과락이 안 걸립니다. 7문제면 과락이 걸려요. 7문제 못 맞출까? 그게 아닙니다. 재수 없으면 찍어도 4분의 1로 안 맞아요. 20문제 찍으면 5문제 맞죠? 찍어도 5문제 맞는데 7개 그까짓 거 2개 더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재수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어떻든 과락은 조심해. 과락은 면해야 돼. 과락 면하려면 전체를 빨리 한번 빠른 시간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과락은 면피 해놓고 그 다음에 풀으란 말. 알겠어요? 그리고 딱 봤더니 어떤 과목이 과락 나올 것 같아. 그럼 과락 나올 수 있는 것부터 푸세요. 과락 나올 과목부터 해서 과락을 매너놓고 그게 요령이. 알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과락 면하고 평균 60점 넘어가는 거 쉽잖아요. 다 풀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러면 나면 넘어가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왜 넘어가냐면은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나왔냐면은 열전도율 나왔으니까 언제 생각할 때 열전도율량 Q는 람다의 L분의 A 이 식으로 풀면 되겠다고 얼른 이제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건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원통인데 이게 뭐냐? 지름이 20cm짜리 파이프가 지름이 20cm짜리 지름에 길이는 또 이게 또 원통이요. 이게 파이프인데 이것도 몇 메다인가? 5m짜리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외부에다가 보온을 했네. 보온. 5cm를 이 보온을 했어요. 이렇게. 이 5cm, 그러니까 이게 보온한 거, 보온. 뭘로 보온인지 모르겠지만, 보온제, 성면은 요새 못 쓰는데, 앞면, 성면, 이거 쓰면 골치 아파, 이거. 사실 몸에 아주 안 좋은 거요. 성면, 아스베토스라고 성면은 침상 구조로 돼가지고 들어가면 박혀버려요. 안 나와요.
저는 시골에 왜 공기 좋은 데서 사람들이 암 걸리는가? 왜 그럴까? 시골에서 참 스트레이트, 옛날에 새마을운동에서 스트레이트 기아 지붕, 스트레이트 기아가 아니지. 지붕을 많이, 그게 성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혹시 그 시골에 있는 그냥 대한민국 온 산천을 갖다가, 나 어느 시골 가도요, 지금도 스트레이트 지붕이 있어요. 상당히 있고요. 어떤 데는 스트레이트 지붕을 다 걷어내고 지붕을 깔아야 되는데, 또 폐기물 처리 비용 때문에 그 위에다가 함석으로, 그죠? 지붕을 하더라고. 물론, 새마을운동에서 정말 좋은 면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상당히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그 얘기를 누가 제대로 안 할지 모르지만, 전국을 스트레이트로 다 지붕을 거의 다 했어요. 예전에. 그죠? 우리 집도 시골이지만 스트레이트 했거든요. 그때. 스트레이트로 삼겹살 구워 먹은 그 군대 갔다 온 분이 있죠? 거기다가 삼겹살 구워 먹었어요, 이거를. 그래도 물론 돼지고기가, 빙필가루 마신 사람은 돼지고기 먹으면은 씻겨 나간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도 삼겹살 먹으면은 씻겨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스트레이트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으면 난리 납니다. 흘러요. 지금 입장에 그거는 완전히 그냥 무슨 독극물 먹듯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제 생각인데, 군대께서 그걸 그렇게 먹었다는 게 그게 넓으니까, 한 소대가 먹어도, 그죠? 먹어요. 몰라서. 성면은 좀 그래.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머리가 이제 좀 아픕니다. 어떡하냐. 이거 원인데.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생각을, 나는 모르겠어. 그냥 풀래. 나대로, 내 스타일로 풀 거야. 그래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 나, 다, 라가 숫자가 비슷하지 않잖아요.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잘못 풀어도요, 답은 나와요. 정확하게 풀 필요 뭐 있어요. 대충 푸세요, 그냥. 자, 람다가 뭐냐. 한번 집어넣읍시다. 이거 정확하게 푼 거 아니에요? 대충 풀어 나온다니까. 나도 이렇게는 안 풀어봤는데, 정확히 풀려고 물론 이게 되게, 두께가 얼마냐. 두께가 얼마야? 이게 뭐냐. 지름이 5cm 두께니까. 두께 5cm, 그죠? 두께가 얼마야? 5cm. 0.05m. 메다로 해야 돼요? 통일합시다. 면적은 뭐냐. 면적이, 이 바깥쪽 면적과 안쪽 면적이 다르죠? 그럼 어떡하지? 야, 머리 아프네.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이 면적을 평균으로 해서 아마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안쪽 면적과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면적의 반땡이로 하고 싶겠죠, 얼른. 이게 이제 평균에서 두 가지 있죠. 산수 평균이 있고 대수 평균이 있는데, 원래는 대수 평균을 써야 돼요. 근데, 난 대수하면 또 생각도 안 나고,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평균으로 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평균을 해보세요. 이 문제, 이게 안쪽의 면적은 뭔가, 파이 D 인사이드의 이 기럭지 L이고, 바깥쪽은 파이 D 아웃사이드의 이 원 둘레에다가 길이하면 표면이 나오죠. 이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2분의 파이 L이 얼마예요? 5m. 5m에다가 DI가 얼마인가? 20cm네, 그죠? 0.2인가? 메다가 D0가 얼마예요? 20cm, 5cm 더하니까 얼마예요? 30cm네, 그죠? 0.3이네. 이걸 계산기 때리면은 얼마 나올지 나 모르겠지만, 나 몰라.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버립시다.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5에다가 0.2 더하기 0.3 넣었다고 치고, 어차피 계산 안 했으니까. 온도차는 얼마예요? 온도차는 100도 빼기 20도. 100도 빼기 20도. 이렇게 계산기로 때리세요. 나도 안 때려봤는데, 답은 620인데,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네?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FM대로 정확히 하면 어떡하냐. 평균을 몰라야 돼요. 평균을 어떻게 해야 돼? 대수 평균 해야 돼. 아이고, 죽겠네, 이것도. ln, a, 인사이드.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풀지 마세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니까. 뭐, a0 빼기. 근데 이것도 대수 평균 온도차가 문제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온도차에 대해서는. 에? 그러니까 뭐, 이 개념도, 틀이 대수 평균이죠. 저는, 야, 이거 어떡하냐. 아깝게 죽겠네.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2파이 R로 하면 되겠죠. R 해도 돼요. I에 L. 파이 D가 반지름이 2배니까. 이거는 2파이 R outside L. 이거는 2파이 R outside L. 2파이 R inside 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야, 이 두 개는 다 이것도 없어지네. 일단 한 해보는 거 그냥 뭐 몰라도 돼. 사실 요거에 대한 K 값은 제가 안 구했어요. 저기 이제 건축 환경 계획을 제가 할 때 요 얘기 안 했거든요. 왜냐, 이거는 안 나올 거다 생각한 거야. 이런 개념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본 거고, 근데 나와버렸네, 그죠? 그래도 걱정 없다. 풀기는 풀어요. 2파이 L에 R0 RI인데, 그죠?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풀다가 너무 어렵다고 또 포기한 사람 나오면 안 되는데. 안 풀어도 이거 안 풀지 말라고 그랬더니 풀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어떻든 항상 그렇죠. 난이도가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있는데, 다 만만한 거가 100% 나올 수는 없잖아요. 가끔 한두 문제는 난이도 높은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로 보시고, 람다의 L이 두께 이거는 두께는 뭔가? L은 뭔가? R outside, R inside죠. 이 바깥 여기서 요걸 빼면은 요거 나오잖아요. 요걸 빼면은 이거 나오죠. 이게 두께잖아요. 에? 5cm. 그래. 이거는 저거 넣읍시다. 저거 뭐예요? 아이고, LN. 너무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거 누가 풀겠습니까? 이거? 저도 안 푼다니까, 이거는. 이렇게 안 풀어요. 저라도 이렇게 풀겠습니까? R, 제로 빼기 RI. 근데 답은 한번 내보는데, 저는 이렇게 안 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게 없어져. 없어지니까 닦아버려, 그냥. 없어요. 그럼 이런 식이 돼요. 에? 이런 식 다 옛날에 했어야 돼, 안 했어, 그래서. 람다는, 뭐냐, 0.1인가? 에다가 2파이, L이 얼마에? 아까 5m인가? 5m 좋다, 이거. L은, RI가 얼마에? 인사이드가 10cm. 바깥이 30, 그죠? 바깥이 얼마지? 20에, 이게 10이고요. 15네, 그죠? 에? 15. B니까 센치도 0.1분의 0.1을 하든가, 10분의 15 하든가, 그죠? B니까 상관없어요. 매달 안 해도 돼. 이게 아까 100 빼기 20. 아까는 이게 정확하게 620이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건 620 나오겠죠, 그죠? 아까도 거의 나와. 620에 근처 나오니까 굳이 원칙적으로 이렇게 답을 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 그죠?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좀 어렵지만 어쨌든 잇몸으로라도, 그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풀고 대충 그냥 풀면 돼요. 그 다음에 62번은 사실 연력학과 유체역학이 또 공학적인 기초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요것만 잘하면은 나머지는
아직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건축 그 설비 시스템에서 연력학, 유체역학이 한 과목이 합니다. 통합에서 나와요. 냉난방, 공조 설비, 신재생까지 해서 전기 하니까 합격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 중에 포기해도 돼. 연력학에 한 과목 나와보세요. 포기하면 과락 나오잖아요. 절대 과락이 안 나와, 이거. 이렇게 된 시험은 합격이 쉬운 시험입니다. 양이 많다? 물타기 한 거니까, 이거는, 어느 한쪽만 해도 돼요. 전기만 잘해도 뭐, 별 것 같고, 하나만 잘해도 과락은 일단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 연력학 어렵다? 막말로 포기해도 돼. 유치해 갖고도 풀어도 돼. 그죠?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 성능계수. 거기도, 62번도 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 성적 계수. 성능계수인데, 이거는 가만히 있어봐라. 투자한 것보다 효율 것 같아요. 투자한 것보다 나은 거. 뭘 투자했나? 뭐야. 냉동이니까 투자한 거. 뭘 공급한 것 뿐에 이용한 거예요. 그죠? 개념이. 뭘 투자했는데 뭘 꺼냈냐. 보통은 압축식은 이제 압축기에서 투자하고 뭐 증발기에서 그죠? 이용하는 보통 그거죠. 여기서는 가만히 있어봐라. 0도씨 물로 0도씨 얼음을 2톤 만들어요. 그럼 이거 어디서 만드는, 이거 0도씨 물을 0도씨 얼음으로 만들으라는 얘기인데, 1시간에 하루에 2톤, 그거 없네, 그냥 2톤 만드네, 2톤. 2톤을 뭐 언제 만드는 거는 없어. 하루 종일 만들어도 이틀 동안 만드는 건 상관없네, 그거는. 응? 그럼 이거는 목적이죠.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목적이요. 목적이고. 그럼 공급은 뭐예요? 이건 목적이고. 공급은 이걸 하기 위해서 뭘 공급했냐? 50kWh. 50kWh를 공급했어요. 이건 일이죠. 에너지입니다. 킬로와트라면 이것도 킬로와트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것도 단위가, COP는 단위가 없으니까 아래가 킬로와트아워면요, 위에도 킬로와트아워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킬로와트아워가 되냐면요, 일단 이 톤은요 2000kg이거든요. 2000kg을 이게 약 80 얼마 나왔나? 80 아니에요? 따로 나왔나? 334.94네. S는 아니고 334.94네. 단위는 킬로줄표라며 없어지니까 단위가 킬로와트아워가 아닌데, 그럼 킬로줄을 킬로와트아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킬로줄은 다른 말로 와트는 어때요? 줄 퍼 세크니까 줄은 뭐예요? 와트 세크요. 그러니까 킬로줄 대신에 와트 세크를 써야 돼. 그럼 이거를 세크를 뭘로 고쳐야 돼? 아우로 고쳐야지 킬로와트 아워가 되잖아요. 1시간 3600초니까 없어져서 이제 킬로와트 아워라 됐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닦아버리고 킬로와트 아워로 해서 2000에다가 334.94에다가 3600입니다. 예,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에너지 평가사는 단위를 잘 다뤄야 됩니다. 에너지의 단위를 다양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사실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산출됩니다. 냉동기도 에너지, 보일러도 있고요. 뭐 에너지란 게 조명도 에너지고요. 그죠? 이건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에너지 표현, 그 단위를 어떤 하나의 통합, 예를 들어 뭐 탄소톤이랄지 CO2 톤이랄지 하는 걸로도 하고, 그죠? 뭐 테라줄인지 메가줄로 하든가, 그죠? 어떤 그런 일정한 단위의 틀에 넣어야 됩니다. 단위 맞았죠, 이거?
답입니다, 이거 때리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단위 문제를 어떻게 할까? 단위 문제를 어떻게 할까가 걱정스럽긴 합니다, 지금. 3.72가 나오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63번도 좀 어려우니까, 어려운 걸 첫 시간에, 처음에 하면은 좀 머리 아프니까 63까지 풉시다. 항상 스타트가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좀 쉬자 이거죠. 63번. 항상 끝에 좀 어려운 거 하고 끝내버려야 돼. 그래야지. 시작할 때 어려우면은, 1시간이 계속 어렵죠. 63번 어려운지 쉬운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길어. 내가 세 줄은요, 나는 일단 두 줄까지는, 세 줄 들어가면은 짜증나요. 왜 세 줄일까? 네, 여러분 안 그래요? 왜냐면 정신줄을 안 놓고 세 줄 읽으려면요, 이것 뭐 소설책도 아니고, 그죠? 집중해가지고 이 한자 한자를 세 줄 하면 앞에 거 잊어버려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 또. 항상 여기서는 먼저 사진 찍듯이 딱 찍어요. 찍어서 뭘 물어봤는지 물어본 것부터 알아오지. 거꾸로 가세요. 열량거래구나. 아, 열량거래겠다. 열량 구하는 또 머릿속에 막 열량 어떻게 하지? 열량 쪽으로 가죠, 생각이. 뭘 구하는지 모르면 뭔 생각을 막 이 생각을 막 오만 생각이 다 나는데, 열량이란 거를 아는 순간 모든 생각이 열량 쪽으로 가 있다. 그죠? 그러고 이제 보면은 열량. 그래, 열량구라겠구나. 하여튼 뭐, 그리고 정적도 있고 정합, 그러니까 이거는 1kg을 뭐 40도에서 시각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요거는 정적으로 가열했어요. 정적으로. 가열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까지는 몇 도까지요? 220도까지는 또, 두 벌이네. 이거 가열은 정합으로 했다. Q가 정적으로 가열하고, Q가 정합으로 가열했으면은, 정적으로 가열한 열량과 정합으로 가열한 열량을 더하면 되겠다. 그죠? 이런 생각이 들고, 정적은 우리가 알아요. MC, 델타 T인데, V고, 이거는 MC, 델타 T인데, P죠. 네. M은 1이니까 하나만 하고, CV가 있어봐라 0.71인가? 0.71이고, 온도차는 몇 도? 120도에서 40도 하고, 그 다음에 질량이 1이고, CP가 1.00이에요. 1만 해도 되는데, 1.00까지 제가 습관적으로 쓰는 거, 혹시 이게 실기시험에서는요, 반드시 1.00까지 써야 돼요. 1인데, 문제 주은 조건 그대로 써야 돼요. 복사돼 써야 돼요. 1이니까 1 하면은, 이 1이 뭔 일이요? 문제에 있는 일이에요. 그럴 수 있으니까 항상 문제에서 있는 그대로를 쓰라. 알겠어요? 실기에서 1차에서는 한 게 없고, 계산 한 게 없고, 220 빼기 120. 단위가 뭐로 나오냐? 이거 이 단위가 뭐요? 키로, 이렇게 하면 키로줄 맞다. 156.8. 키로줄이죠? 킬로그램은 사실 아니지. 1kg 하려면 어때요? 1을 빼야 돼. 단위 질량. 킬로그램이 붙어 있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뭐 관계없죠? 1kg이니까. 근데 원래 1이 있으면 킬로그램 빼야 돼. 1kg에 대한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